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 나스닥 같이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10월 11일 금요일장 종합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또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ESS 테마주입니다. ESS란 전기 저장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리키는데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전문 생산업체로 삼성 SDI 2차 전지 부문 협력업체로 전기차 ESS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종목의 재무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 딱 보는 순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근데 우려 섞인 이제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의 그 재무표 이런 형식은, 이런 패턴은 그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뭐 갑자기 많이 계상했다던가 뭐 부채 비율을 숨겼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재무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패턴이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기준에 딱딱 맞는 겁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좋고요, 재무비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비율이 아니라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좋습니다. 거기에 EPS, BPS, SPS 좋게 나오고 있고요, 유보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그 경계선 안에서 또는 경계선 바로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풍부하지 못한 그런 재무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왠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그 재무제표를 손댄 흔적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패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액은 2배 하면 2019년 올해 전반기를 2배 하면 매출액은 거의 2배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2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013억이니까 1821억에 2배는 안되죠. 좀 못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2016년에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늘었다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6년에 한번 줄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늘고 있죠. 우량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제 얘기가 헛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의 영업이익은 한 해 두 해 영업이익은 조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긴 기간 뭐 3년 4년 이 정도 영업이익까지 손댈이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장가치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 올 6월달에 상반기 그 결산을 했을 때 나타난 값은 그 청산가치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청산가치도 높죠. 1 이하가 되어야 우량한데 이 종목은 1.45에서 2.36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 좀 보겠습니다. 뭘 보냐, 기업 편람을 좀 봅니다. 상하프론테크 일단 종목번은 17입니다. 그런데 업종번 68이니까 굉장히 우량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12개월 뒤에 퍼값을 보면 13 정도로 더 우량합니다. 거기에 PBR 값 아까 보신 대로 1 이상이고요. 배당 수익률 1.06인데 나쁘지 않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46.77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하는데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기 주식 0.85인데요. 더하면 47.6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46% 약간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로는 주식을 잡아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대는 좀 덜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대략 47%가 대주의 지분인데요. 일단 50이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겨우 몇 퍼센트 가지고 야박하게 볼 수는 없죠. 이 종목, 나머지 절대적이거나 크게는 아니지만 나름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0%에서 70%는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올라갈 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PBR 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PCR도 뭐 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PSR은 나름 양호합니다. EV, 그 다음에 에비타가 148,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EV 퍼 에비타가 9.88,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퍼 값이 10년 즉 10을 기록하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10 이하죠. 이것도 똑같이 EV 퍼 에비타도 거의 같은 걸 계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9.88이면 10 이하이므로, 예, 본전을 건지는데 드는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량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퍼값과 EV 퍼 에비타는 자본을 투입했을 때 그 자본을 다시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똑같지는 않죠. 그 두 지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여기서도 EV 퍼 에비타가 9.88인데 퍼 값은 대략 13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EV 퍼 에비타는 긍정적인 값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습니다. 재무비율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다 좋습니다. ROE도 좋고요. 그리고 유보율, 부채 비율도 양호합니다. 거기에 EPS, BPS, SPS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현재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PER 곱하기 EPS는 16,600원, PS를 곱하기 SPS는 15,400원, 그리고 PBR 곱하기 BPS는 9,200원이 됩니다. 이런 이런 가격들과 현재가 15,300원인데요. PSR, 즉 주가 매출 비율과 주당 매출액 비율, 이것이 값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5,400원인데요. 이것은 근데 현재가가 15,300원이니까 100원 차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PBR 곱하기 EPS는 9,200원 좀 낮습니다. 그리고 PER 곱하기 EPS도 1,600원으로 낮은 가격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PSR을 보면 적정가이긴 합니다만 PER과 PBR을 계산한 값을 따진다면 좀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PS를 하나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고평가나 또는 저평가가 아니라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아니라 그 적정가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를 봤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걸 넘어갈 뻔했네요. 뭐냐면 이 전체의 재무표가 가지는 가격대와 그리고 현재가의 가격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저평가를 봅니다. 언더슈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이 아주 고르게 우연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관계로 현재의 주가는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뭉뚱그려 말씀드린 거고 계산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합니다. 다음 이번엔 기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죠. 241선과 121선이 점차 좁혀들어가고 있구나. 이건 좋은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두 개의 이평선 이야기이고 좀 더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21선과 241선으로 보는 기본 차트는 이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이건데요. 매매 동향입니다. 특히 순매수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외국인들의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값이 조금 높죠. 이 정도 찾기가 어려운데요. 자 여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 15,200원 정도가 평균 단가입니다. 평단 매수 평단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 15,800원 15,700원 15,700원입니다. 평단은 15,700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가격대 즉 15,700원을 하회하는 그런 일은 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현재가는 15,300원이지만 아마도 곧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즉 매수 평단가는 5,700원이고 15,700원이고 그 15,7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평단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외국인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리라 봅니다. 다음 중심가 15,700원이고요.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대기매물을 좀 보겠습니다. 대기매물 16,500원 에 와 있습니다. 뭐가 와 있느냐면 최대 매물대가 15,600원 16,700원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가 최대 매물대입니다. 16,7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15,700원은 역시 두 번째 매물대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15,700원은 여기 15,500원이네요. 15,500원은 그 두 번째 매물대이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그 외국인들의 평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볼 게 있습니다. 오늘은 잘 볼 게 많네요. 이거 저거. 뭐냐면 일단 이걸 좀 볼까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하락하는 하락세에 있는 종목의 그 추세 분석을 위해서 그 고안된 것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하락을 하다가 하나 더 당겼습니다. 급해졌죠. 그러다가 다시 좀 약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그 윗부분으로 그 꼬리를 내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가장 크게 움직이다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좀 점점 더 각도가 줄어들고 있죠. 상승 각도가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상승세하고 멀어지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이것도 하락을 급하게 하다가 점점 더 하락 각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등을 했죠. 오히려 현재는 반등의 국면에 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하락이었는데요. 여기서 일봉 3개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간선입니다. 갠선이라고 하죠. 갠선. 그랬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갠선에 의하면 현재는 반등을 했다. 일봉 3개로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NF 차트인데요. 이겁니다. 상하 프론테크 우선 목표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얼마냐면 PNF 상승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27,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네요. 2만원. 그리고 하락 목표가가 있습니다. 하락 목표가는 11,20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목 투자 의견을 좀 봅니다. 보면 가장 높이 잡은 게 27,000원이네요. 유진투자에서 계속 27,0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또 줄기차게 26,000원이네요. 그럼 저는 얼마였냐면 저는 2만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상승 목표가 2만원. 여기서 27,000원이라서 7,000원이 더 붙었습니다. 쭉 그러네요. 쭉 27,000원. 올해 들어서 계속 27,000원을 제시한 유진투자였습니다. 저는 2만원 제시해드렸고요. 뭐 어느 쪽이 맞는지 또 두고 보면 알겠죠. 다음 이번엔 지표 분석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거래량은 지우고요. 거래량은 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지표들은 대부분이 가격 지표들입니다. 즉 가격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보조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지표 분석은 보조 지표 분석이 맞습니다. 보조 지표 분석을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파라볼릭 4를 먼저 했고요. 다음은 시장 강도에서 ADX를 좀 보겠습니다. ADX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이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추세 없음이 됩니다. 보합장이죠. 보합장.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MACD 값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내에서도 일봉들은 하한선을 타고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중심선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입니다. 다음은 특수 차트의 특수 지표들입니다. 특수 지표 삼성전환도 계속 하락 중에 있죠. 그러다가 하루 오늘 이번에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빨간색 점이 보이고 있죠. 상승인데 여기에 MACD 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합입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역시계곡선입니다. 역시계곡선. 역시계곡선 현재는 지금 잘 섞여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가긴 하지만 현재는 매도입니다. 매도 시그널. 현재는 매도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일목입니다. 일목균형표. 네, 이건 약세장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를 더 봅니다. 그것은 파라볼릭 4입니다. 아니, 파라볼릭 4가 아니라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일목은 하락이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상승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보합이 됩니다. 그래서 보합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보합장입니다. 다음은 52주 신고가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죠. 그리고 정별인가, 이평선이 정별인가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격도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 뭉치고 있죠. 그렇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보합. 보합 중에 강보합. 다음은 DMA와 MFI입니다. DMA 그리고 DMA는 하락하고 있죠. 검정색 짙은 검정색 선이 바로 DMA 선인데요. 하락하고 있고 똑같이 MFI도 MFI가 보면 안 되는데요. 왜 MFI로 봤지? 그러네요. 맞네, 맞습니다. 자, 착각을. 어쨌든 이 두 가지 시그널 모두 보면 이건 약세입니다. 약세. 보합도 아니라 약세입니다.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모멘텀 지표의 소나와 추세 지표의 트릭스를 봅니다. 이것도 하락이죠. 하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 분석의 마지막인 OBV와 차이킨 오실레이터입니다. 거래량의 OBV 그리고 모멘텀 지표의 차이킨 오실레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CO 값은 상승이지만 OBV 값은 하락입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차이킨 오실레이터 CO 값은 상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OBV는 하락입니다. 즉 이 종목 현재 보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지표가 충돌하면 그 중간값을 가지게 되는데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상승 시그널과 OBV 하락 시그널은 서로 맞부딪혀서 중간값인 보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고요. 네, 다음은 지난 종목 AS를 좀 보겠습니다. 네, 관심주 등락표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요.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목요일 10월 10일 날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루 사이에 그 상승분을 대부분 까먹고 이러한 좀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상승한 게 서원인텍 2.7인데 사실 어제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 7%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다 까먹은 거죠. 물론 오늘 세 가지 종목에서 하락을 했고 나머지 6개 종목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서진 시스템은 어제와 종가가 같았긴 했습니다. 그러면 5종목이죠. 5종목이 올랐습니다. 3종목 내리고 앞으로 이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승하는 종목이 그리고 그 폭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수익을 못 낸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요.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을 해서 분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상하 프론테크 중심값이 15,7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중심값을 유의하시고, 이건 외국인들의 평단 가격이니까, 매수 평단이니까 유의하시고, 주가의 흐름을 관망하시는 것이, 주시하시는 것이, 주가의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필수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